집 앞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담장 위에, 전봇대 위에, 혹은 대문 바로 앞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에이, 그냥 새잖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 이후로 일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가고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분명히 잘 풀릴 것 같았던 일이 어디선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에 대해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까마귀는 단순히 불길한 새가 아닙니다. 까마귀는 기운의 흐름이 무너진 곳을 먼저 감지하는 새입니다. 예로부터 스승님들은 산사 주변에 까마귀가 사흘 이상 머물면 반드시 그 마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까마귀는 기가 짙게 고인 곳, 에너지가 막혀돌지 않는 곳을 본능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집 앞이었다면 이것은 민간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의 가장 오래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생기가 흐르는 집에는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까마귀가 집 앞에 온 그 순간부터 기운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딱 사흘입니다. 3일 안에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지 않으면 옮기는 집안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 이후에는 걷어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어딘가로 새어나갑니다. 가족 사이에 이유 없는 신경전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어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집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요즘 딱 그러는데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까마귀 울음이 실제로 어떤 기운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둘째, 그 흉조를 방치했을 때 가정과 재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셋째, 3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액막이 행동 5가지. 넷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집안 기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집과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까마귀가 왜 하필 다른 집도 아니고 당신의 집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까마귀는 아무 집이나 오지 않습니다. 이 새는 수천 년 전부터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죽음, 변화, 경계,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며 축적한 집단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당신의 집 앞에 왔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집의 기운이 음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깨끗한데, 새로 이사 온 집인데 그럴 리 없는데, 그런데 음기가 강해진 집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둡진 않습니까?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실 한켠에 오래된 물건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위, 싱크대 옆, 베란다 구석에 언제 산 건지도 모를 물건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이질 않아. 집에 있으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그 막힘을 냄새처럼 맡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까마귀가 언제 어디서 울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집 정면 쪽에서 울었다면 그날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재물의 흐름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지붕이나 창문 근처에서 울었다면 이것은 더 무겁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 또는 인간관계에 관한 경고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사흘 연속 같은 자리에서 울었다면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이미 상당히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나쁜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쁜 기운이 집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온 것입니다. 까마귀는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경보기가 울렸을 때 경보기를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보기가 알려준 위험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을 막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사를 잘못 간 것도 아니고 집 구조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 그것이 쌓여서 기운의 통로를 막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기운이 새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과 같습니다. 사람이 입을 통해 숨을 쉬듯 집은 현관을 통해 기운을 들이쉽니다. 입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현관이 막히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합니까? 현관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까? 우산이나 가방이 문 앞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는 것, 이것이 단순히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들어오려는 생기가 어지러운 신발에 걸려 그 자리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현관 신발 하나만 가지런히 정리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문을 열고 나서는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문입니다. 창문을 며칠째 열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바깥이 덥다는 이유로, 춥다는 이유로, 미세먼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그런데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집은 기운도 순환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공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다툼의 감정이 집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제 느꼈던 불안과 걱정이 방 안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쌓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것이 집의 공기인지 자신의 감정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십시오. 묵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가장 취약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잠든 순간에는 방음막이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기운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체력과 판단력, 그리고 재물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대 발치 쪽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침실 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입니까? 거울이 침대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는 동안 기운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꿈이 많고 아침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침실 기운의 문제입니다. 발치의 물건은 치우십시오. 거울은 침대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돌려두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부엌과 화장실입니다. 이 두 곳은 재물과 직접 연결됩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만들어지는 곳이 더럽고 빠져나가는 곳이 활짝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엌 싱크대의 설거지가 밤새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용변을 본 후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고 물을 내리십시오.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면 재물 기운이 수도관을 타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딱 한 달만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창문, 침실, 부엌, 화장실. 그런데 이 다섯 곳을 모두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스님, 저는 집도 정갈하게 유지하는데 왜 재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집의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깊은 곳, 사람의 말, 마음, 그리고 매일의 생각 습관 안에 기운이 새게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해도 기운이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관도 정리되어 있고 창문도 열고 화장실 뚜껑도 닫습니다. 그런데 돈은 여전히 모이지 않고 일은 계속 어긋납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기운은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습관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친구와 대화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있는 것마저 밀어내는 방향으로 기운을 움직입니다. 하루에 10번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루에 10번 조금씩 모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1년 후에 기운의 총량이 같을 수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 이것은 어른들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 밥을 사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됐어요. 괜찮아요. 손을 흔들며 거절합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부담스럽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겸손처럼 보입니다. 예의 바른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풍수의 관점에서 이것은 들어오려는 기운을 스스로 막는 행동입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려 할 때 문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편안하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기운의 통로를 여는 말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주는 것에도 막힘이 생깁니다. 기운은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살아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는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차를 새로 바꿨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올라옵니까? 좋겠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 부러움과 박탈감이 먼저 온다면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모입니다.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복의 기운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옮겨온다는 뜻입니다. 시기와 부러움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축하와 기쁨은 재물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감정의 기운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 쑤셔 넣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폐가 제각각 방향으로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카드가 너무 많이 끼어 지갑이 두툼하게 부풀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비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 사이에는 재물이 머무는 시간이 다릅니다. 지폐는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서 놓으십시오. 영수증은 따로 관리하십시오. 지갑은 너무 꽉 차지도 완전히 비지도 않게 유지하십시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이 어지럽고 좁으면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 받는 태도, 남을 보는 시선, 돈을 대하는 방식. 그런데 이것을 다 바꿔도 여전히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지갑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운이 계속 새는 느낌이 들다면 그때는 더 깊은 곳을 봐야 합니다. 마음의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공간을 아무리 정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공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공간 두 가지를 동시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릴 3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액막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파트가 그 답입니다. 까마귀가 집 앞에 온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3일입니다. 이 안에 해야 합니다. 왜 하필 3일일까요? 기운은 자리를 잡는데 3일이 걸립니다.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한 공간에 3일 이상 머물면 그 공간의 기본 에너지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루는 스쳐 지나갑니다. 이틀째에는 공간에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사흘째가 되면 그 기운이 집의 기운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까마귀가 울었다는 것은 음기의 씨앗이 집 앞에 뿌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걷어내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정화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이것이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것을 현관 안쪽 구석에 놓아 두십시오. 3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3일이 지나면 그 소금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십시오. 절대로 요리에 쓰거나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소금에는 3일 동안 흡수한 음기가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창문 모서리에도 소량씩 놓으십시오. 집 내 귀퉁이에 소금을 두는 것은
공간 전체의 기운을 정화하는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굵은 소금 한 봉지,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향입니다. 향 연기는 공기 중에 고인 음기를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침실과 거실, 이 두 곳에서 하루 한 번 향을 피우십시오. 백단향이면 좋고 숙향이어도 좋습니다. 일반 사찰에서 구할 수 있는 향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창문을 살짝 열어 두십시오. 연기가 음기를 담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은 채 향을 피우면 음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간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향을 피우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이 집에 들어온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이 의도를 가질 때 기운의 방향은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입니다. 음기는 어둠 속에서 강해집니다. 반대로 밝은 공간에서는 음기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어두운 공간이 있습니까? 복도 끝, 창고 앞, 현관 구석. 이런 곳이 항상 어둡다면 그곳이 음기가 쌓이는 자리가 됩니다.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작은 스탠드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관입니다. 현관은 반드시 밝아야 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그 자리에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현관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래되어 어두워진 전구라면 오늘 바꾸십시오. 그것 하나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물은 재물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입니다. 맑고 고요하게 고인 물은 재물을 불러들이고 탁하거나 흐르지 않는 물은 재물을 막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물 한 잔을 담아 집안 어딘가에 두십시오. 거실 한쪽이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이것이 거창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새 물을 담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도 새로운 기운을 받겠다는 의도를 심는 행동입니다. 작은 의식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까마귀를 향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까마귀가 울면 쫓아내려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자체가 음기입니다. 까마귀는 나쁜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나쁜 기운을 알려준 것입니다. 경보기가 울렸을 때 경보기를 부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까마귀가 울었던 방향을 향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알려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 정화하겠다. 이 한마디가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음기를 양기로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정화도 두려움의 에너지를 담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정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소금, 향, 빛, 물, 그리고 마음. 이 다섯 가지가 3일 안에 해야 하는 액마기의 전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했는데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소금도 넣고 향도 피우고 현관도 밝혔는데 여전히 집이 무겁고
돈은 계속 새어나가고 가족 사이에 공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곳에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도 놓았습니다. 향도 피웠습니다. 현관도 밝히고 물도 갈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이 무겁습니다. 돈은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이 들고 가족 사이의 공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역시 미신이었나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정화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정화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화가 닿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막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집의 기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 총합입니다. 소금과 향이 공간을 정화한다 해도 그 공간을 계속 음기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불평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숨이 많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공간의 기운을 매일 음기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쌓였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가 풀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집의 기운을 바꾸려면 공간이 아닌 사람을 먼저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래된 물건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까? 언제 산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금이 간 그릇, 멈춰버린 시계, 한 번도 켜지지 않는 전자제품들, 고인이 된 분의 물건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고 쓰이지도 않고 그저 공간을 차지하며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쓰이지 않는 물건에는 음기가 쌓입니다. 버리기 아깝다는 마음 압니다.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십시오. 그 물건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보냅니다. 이 한마디가 물건을 보내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차지하던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기운의 기본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입니다. 집 밖입니다. 집 안을 아무리 정화해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 자체에 막혀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문 앞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은 화분이 현관 옆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쓰레기 봉투가 며칠째 대문 앞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과의 경계 부분이 어지러우나 낡아서 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집의 기운은 대문에서 시작됩니다. 대문 앞이 막혀 있으면 집안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창문이 막혀 있으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화분은 오늘 바로 치우십시오. 살아있는 식물로 교체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푸른 식물은 생기를 불러들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대문 앞을 깨끗이 쓸고 닦으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의 에너지, 오래된 물건, 대문 환경, 이 세 가지를 살피고 정리했다면 집의 기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공간과 환경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계속 새어나가는 분들을 오랜 시간 살펴보면 공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묵혀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미안한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기운을 먹습니다. 소금으로도 향으로도 빛으로도 풀 수 없는 막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막힘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기운을 막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있습니다. 소금으로도 닿지 않고 향으로도 거치지 않으며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풀리지 않는 것,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하나하나가 기운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재물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삶의 흐름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고마웠는데 그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멀어진 사람. 그 미완의 감정이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기운의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기운을 묶는 매듭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운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묶여있는 기운을 풀어내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십시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보낸다. 그 마음을 종이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부탁만 하고 결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만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내가 잘 되면 축하보다 불편함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내 기운을 매번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운을 지키는 것이 나를 아끼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내 그릇이 비어 있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기운이 채워져야 그 넘침으로 타인에게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다시 이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고마웠는데 연락을 못하고 있는 사람, 바쁘다는 이유로 어느새 멀어진 소중한 사람, 생각은 자주 나는데 연락하기가 왠지 어색해진 사람. 지금 이 순간 아마 한 명쯤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지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설명도 오랜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그 짧은 연결이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좋은 기운은 좋은 관계 속에서 흘러옵니다. 재물도 건강도 기회도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관계의 통로가 열려야 삶의 흐름이 열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가족입니다. 집안 기운은 가족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부부가 자주 다투는 집,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사라진 집, 각자 방에 들어가 거실이 항상 텅 비어 있는 집, 이런 집의 기운은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꾸고 소금을 넣고 향을 피워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집의 가장 깊은 기운은 그 안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 함께 앉아있는 시간 하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텔레비전 없이 핸드폰 없이 딱 한 끼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웃음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화입니다. 소금도 향도 빛도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자책하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유독 냉정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향한 가혹한 말도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관계도 흔들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도 됩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기운의 통로를 여는 시작입니다. 감사, 용서, 정리, 연결, 그리고 나 자신. 이 다섯 가지가 관계에서 오는 막힘을 푸는 방법입니다. 공간을 정화하고 말을 바꾸고 관계를 살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번 정화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운은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5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주셨습니다. 까마귀 울음에서 시작해서 공간의 기운, 말과 마음의 습관, 액막이 행동, 그리고 관계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운은 한 번 정화한다고 영원히 맑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모두 하루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입니다. 하루의 기운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그날 하루의 기운의 방향을 잡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십시오. 밤새 집안에 고인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바깥이 춥다면 5분도 괜찮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소리를 낼 필요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하루를 여는 기운의 방향을 정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따뜻한 물이면 더욱 좋습니다. 몸의 기운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몸 안의 흐름을 깨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어제 벗어둔 신발, 오늘 신을 신발, 가지런히 놓는 것이 하루의 방향을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지러운 신발은 어지러운 하루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잠깐 멈추십시오. 문을 열기 직전 딱 한 호흡,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이어도 좋고 조상이어도 좋고 그냥 이 집 자체를 향해도 좋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집의 기운을 지키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저녁입니다. 하루를 닫는 방법이 다음날 아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를 찾는 눈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운을 쌓는 가장 조용하고 꾸준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거지는 자기 전에 마치십시오. 밤새 쌓인 그릇은 재물 기운을 막습니다. 부엌이 깨끗하게 닫혀야 그날의 재물 기운도 온전하게 갈무리 됩니다. 귀찮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싱크대를 자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일 신을 신발을 미리 꺼내 두십시오. 자기 전에 내일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 이것이 내일의 기운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아침 기운은 다릅니다. 아침 5가지, 저녁 3가지 모두 합쳐 5분이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1년 후 기운 총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운은 한 번의 큰 정화보다 매일의 작은 관리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집 전체를 정화하십시오. 환절기는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소금 정화를 새로 해 주십시오. 특히 이사를 한 후, 집안에 큰 사건이 있을 후, 그리고 오늘처럼 까마귀가 울었을 때, 이런 때는 반드시 큰 정화를 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루틴이 기운을 지키는 것이라면 계절 정화는 기운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집의 기운이 온전하게 흐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까마귀가 울었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고 3일 안에 집의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공간을 밝히고 흐름을 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까마귀가 다시 오지 않는 집은 기운이 맑고 밝게 흐르는 집입니다. 그런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울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것, 그 불안 자체가 가장 강한 음기입니다. 기운을 관리한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살피고 말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관계를 살피는 것. 그것이 풍수의 본뜻이고 액마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창문 하나 여십시오. 신발 한번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것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을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과 가정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